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렌드 전문기업 위닝시프트의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디맨드 SCM을 위한 밸류체인 플랫폼 혁명이라는 온갖 영단어와 줄임말이 난무하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거창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제 지인분들께서 주제가 너무 어렵고 거창하다고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분도 안 오시는 게 아닌가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우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매우 거창하지만 듣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시게끔 최대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질 않네요. 됐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패션 산업이 정말 큰 변화 속에 저희가 놓여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코로나 이후 패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간단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변화가 오게 됨에 따라서 이 패션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그 전체 공급망이라든지 밸류체인이 어마어마하게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 울리니까 제가 좀 마음이 떨립니다. 이게 너무 울려가지고. 네. 다음으로 이 스마트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그 밸류체인이 재편이 되는 데에는 물론 수요가 이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플랫폼들 그리고 솔루션들이 등장을 했기에 가능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부분 새로운 플랫폼들, 솔루션들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트 코로나 패션 산업 변화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패션 산업이 지금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듯이 가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패션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화가 굉장히 좀 더딘 그런 상품군 중에 하나였지만 이게 그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온라인 패션 마켓 규모가 2025년에는 2018년에 거의 2배 가깝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자, 두 번째가 지속 가능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사실 지속 가능이 왜 떴을까?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시켜 먹게 되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이 배송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 지속 가능 관련한 다양한 뉴스들을 접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그린 슈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 가능하면은 굉장히 그냥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접근을 했었다면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비자들로 인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 구매 선호도 자체가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변경을 하고 있다는 부분 주목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대두를 했다라는 거. 다음으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제일 많이 나타났었던 게 패션 수요가 위축이 됐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팬데믹 바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계 매출이 급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매출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섬유 관련 수출도 감소를 하게 됐고, 그래서 무역 수지가 악화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패션 업계 매출이 30%까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이 무역 수지도 굉장히 낮아지는 결과들을 초래를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수요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매출이 급감을 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 굉장히 타격을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인도네시아나 이런 공급업체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일들이 속출을 했었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공급업체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코로나 자체 타격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네,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공급망 자체가 지금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뭐 방역 물자의 해외 공급 차단이라든지 뭐 입국 제한 조치라든지 델타 변이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동남아 공급망을 붕괴를 시켰고요.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그 대면 업무 또 기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대면 업무 기피로 인해서 물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물류 대란으로다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뉴스들, 배도 비행기도 없고 물류 대란, 베트남 생산 대란, 해외 배송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운송비가요 1년 만에 5배나 올랐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스마트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었었던 나이키조차도 바로 주가 변동을 겪는 급락을 어닝 쇼크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들까지 속출을 했었던 게 지금 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19 이후에 이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정해졌다. 이거는 불안정해진 수요 그리고 코로나발 그런 직접적인 타격 이런 것들이 함께 가면서 이런 결과들을 초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큰 변화 아래서 지금 공급망이라든지 밸류체인이라든지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기반 공급망이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글로벌 공급망의 수급이 부족해진 거 플러스 자,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기존에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장이 강소업체가 부상을 할 수 있는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강소업체가 부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갖춰지게 되면서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자국 내 제조 기반, 지역 기반이라는 이 공급망이 부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가장 화두가 이거죠.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그래서 니어쇼어링은 좀 주변으로다가 공급망을 옮기는 것. 그다음에 리쇼어링은 자국으로다가 공급망을 다시 옮기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해졌냐? 소규모 오더를 근거리에서 생산하는 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류 공장의 니어쇼어링 수요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좀 더 큰 변화들이 지금 밸류체인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공급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 공급망이라는 거. 자, 전통적인 밸류체인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통적인 밸류체인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기획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소싱 생산을 하고 물류 유통을 통해서 고객에게 가는, 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일방향의 순차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신데요. 자, 이 밸류체인은요, 재고 생산 모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 보시는 것처럼, 네, 재고를 기본적으로 만들면서 시작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소비자들이 무엇을 입을지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통해서 이렇게 물류를 쌓아놓고 이거를 해당 시즌의 사람들한테 엄청 팔아제끼는, 네,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까지의 이 밸류 체인이었었죠. 공급망의 큰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안에서의 이제 이 재고 관리를 어떻게 잘 하면서 기획에서부터 고객까지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공급망 관리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죠. 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앞서 보신 것처럼, 자, 이 생산 공급망 부분에서 지금 차질이 일어나고 있죠. 또 하나, 네, 고객들의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서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변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공급망 관리에서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이 민첩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필수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스마트 공급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전환을 통한 이런 스마트 공급망, 그리고 이걸 통한 재고의 효율적 관리가 가장 화두가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공급망이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스마트 공급망이 가장 잘 되기 위해선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들이 있느냐? 자, 일단 소싱 생산 부분에서 이제 적정 재고량을 산출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데이터화하고 이거를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빅데이터, AI 이런 기술들이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 물류나 유통 부분에 있어서 자, 이 얼마나 팔렸고 재고가 얼마나 남았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돼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RFID 기술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스토어 상에서 자동으로 가격을 조정을 해준다거나 이 안에서 재고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자동으로 발주를 해준다거나 이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고객 맞춤으로다가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급망 구조로 가고 있고, 특히나 예전에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하고 만나던 그런 구조였었다면 지금 이 스마트 공급망을 통해서 소비자 직접 공급하는 그런 몰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내가 팔고 있는 물건들의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죠. 내가 얼만큼 팔았는지를 내가 알아야 이게 데이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합쳐지는 것이 바로 실시간 재고 추적과 수요 예측을 용이하게 하고 이게 바로 스마트 공급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런 그 데이터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게 다시 또 R&D 기획 상태에서 기획 단계에서도 이것을 반영해서 소비자 위주의 그런 공급망이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되고 있었던 이 밸류체인 자체에 스마트 공급망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화를 하는 첫 번째 흐름이 중요하게 부상을 하고 있다면요. 이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나이키죠, 나이키. 나이키 같은 경우가 이런 스마트 공급망을 잘 하면서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018년부터 이거를 굉장히 차근차근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2018년도에 소비자 데이터 분석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2019년에는 수요 예측 기술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9년도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RFID를 구현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 위기 동안에도 사람들이 수요 변화하는 거를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기업으로다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 공급망이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대기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내가 정말 큰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드랍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가치로 구상을 했었었죠. 자, 지금 목표는 뭐라 그랬죠?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거, 그 다음에 지속 가능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변동에 좀 구애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구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보시는 드랍, 그 다음에 리세일 부분이 부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 드랍 부분은 사실 너무 오래전부터 슈프림이라는 브랜드가 이 드랍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리셀 시장 같은 경우가 거의 2018년도 그때부터 굉장히 부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2029년이 되면 이 리셀만으로도 패스트 패션을 앞지를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패스트 패션, 이게 리셀 시장인데요. 특히나 기존의 이런 중고 마켓이라든지 이런 기부 마켓 뭐 이런 것까지 합쳐지게 되면 거의 2배 규모의 시장을 형성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패션 산업 기존의 밸류 체인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흐름이 스마트 공급망, 두 번째가 이제 드랍, 그다음에 리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온디맨드입니다. 자, 지금 목표는 계속 같습니다.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지속 가능 가치라는 부분을 생각을 반영을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목표는 똑같고요. 자, 이 재고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려면은 재고를 최소화하려면 수요 변동이라는 부분에 좀 더 자유로워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온디맨드가 되면서 이 온디맨드가 급부상을 하고 있죠.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디맨드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듯이 제품이 필요할 때만 만드는 이런 그 시스템을 온디맨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온디맨드가 나오게 되면서 이 패션 산업 밸류체인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으로 재편이 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철저히 수요 중심 구조죠.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기업 위주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판매를 해서 이 사업을 꾸려나가는 구조였다면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철저히 수요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온디맨드라는 부분이 되게 많은 미디어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션 산업을 뭔가 리쉐이프하고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 온디맨드가 어떻게 기존의 밸류체인을 바꾸고 있을까요? 자, 기존에는 이제 기존의 이 밸류체인이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스마트 공급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밸류체인이라는 것이 수요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자, 온디맨드의 가장 기존과 다른 점은 뭘까요? 기존에는 생산을 먼저 하고 그거를 고객이 사는 구조였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죠? 고객이 수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통이나 이 고객 이 부분이 앞으로 당겨지게 되는 새로운 밸류체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기획이나 디자인 소싱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고객에게 먼저 선보여서
고객이 그거를 수요를 난 사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생산이 시작이 되는 네, 이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재고 부분에 굉장히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스마트 공급망도 그렇고 이 온디맨드의 새로운 밸류체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기존하고 굉장히 달라지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R&D 기획에서 보시면은요. 소비자 중심으로 기획이 돼야 된다는 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서도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소비자 중심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 온디맨드라는 것이 활성화되려면은요, 온디맨드를 위한 플랫폼이 생겨야지 될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거를 파는 것과는 다른 구조의 플랫폼이 생겨야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상 쇼룸이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온디맨드가 가능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지고 오프라인이라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요즘에 이제 좀 많이 관심을 보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그 샘플을 볼 수 있는 편집쇼 이런 것들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자, 이런 그 변화가 좀 반드시 나타나야지 될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디자인 소싱 단계에서 굉장히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편이 돼야지만 됩니다. 자, 뭐냐? 3D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샘플 제작 플랫폼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실제 물건이 없이 소비자하고 소통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나와야 되고 소비자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이게 변동을 가져가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디지털 기반의 디자인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샘플 제작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실제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디자인 부분이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 생산과 물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로소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수요를 만들게 되면 주문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온디맨드라는 구조 자체가 소기업들이 이런 공급망이나 수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솔루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런 생산이나 물류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대행해 줄 수 있는 플랫폼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R&D 쪽에서 뭐 에디티드라든지 휴리테크 같은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디자인 소싱 부분에서 클로라든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다음에 빅핑크스, 그다음에 라라랜드, 그다음에 레저넌스, 구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고요. 오더나 주루 같은 경우가 이제 가상 쇼룸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하고가 이런 그 펀딩을 기반으로 한 온디맨드를 플랫폼화 시킨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하고가 오프라인으로 선보인 게 바로 넘버 16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생산하는데 소기업들이 디지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파이 같은 저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이 파이 그리고 그다음에 캐온 같은 경우는 RFID를 이제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류를 글로벌 물류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 기업이 하지 않아도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이 패션 산업 밸류 체인이 약간 변화가 되고 약간 허물어지고 새롭게 재편이 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가장 키가 되는 거는 뭐다? 디지털화다. 그리고 플랫폼화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스마트 공급망 이런 부분이 대기업 기존의 방식으로다 가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면 소기업들에게는 이런 구조들이 새롭게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변화가 가능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플랫폼들이 등장한 배경에는 사실 소비자들의 수요 그리고 이걸 만들고자 하는 이런 소기업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패션 넥스트를 위한 밸류 체인의 이런 변화들을 만들고 있는 신 플랫폼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분석, 기획, 마케팅 부분. 제가 맨 처음에 소비자에서 시작을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디자인이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획이 필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해외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뭐 에디티드라든지 아니면 뭐 휴리테크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금 좀 선두 주자로 나오고 있다면 국내 같은 경우는 요거에 거의 좀 근접한 게 옴니어스 같은 서비스들이 이런 것들에 가깝게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트렌드 분석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특히나 스마트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상품 기획 적중률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이거는 이커머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온라인 채널별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디자인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온디맨드라든지 스마트 공급망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있어야지, 변동을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화가 이제 필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클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실시간으로 이게 연동이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면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바로바로 수정을 하면서 주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그 구조가 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걸 그 자체로 바로 플랫폼화된 공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클로 같은 디자인 관련 툴, 관련 솔루션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라라랜드라든지 빅띵스 같은 경우는요, 가상 모델을 만드는, 모바일 신체 스캔이라든지 뭐 의류 사이즈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해지게 될까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있는 옷 중에서 골라서 입고 이게 나한테 안 맞는다라고 하면 반품을 하면 되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온디맨드로 바뀌게 되면은요, 소비자들은 이 실패율을 굉장히 줄여야만 할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소비자들한테 되게 중요해지는 게 뭐냐? 나랑 가장 가까운 모델을 보고 싶어 하겠죠. 그게 가능해지는 게 바로 이런 가상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라라랜드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는 구조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조 플랫폼입니다. 자, 사실 온디맨드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 나온 그런 플랫폼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보시는 레저넌스입니다. 레저넌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요, 자기네들이 온디맨드 제조업체라고 아예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레베카 민코프라든지 더킷이라든지 뭐 이런 그 회원사들을 거느리고 있고요. 이 레베카 민코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 레저넌스와 함께 하게 되면서 온디맨드로다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투명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도구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중간에 실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디지털화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구텐 같은 경우는요, POD라고 해가지고 출판업계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온디맨드로 퍼블리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텐 같은 경우는 주문형 인쇄 스마트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여기 보내면 얘네가 물류까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디자인만 하면 얘네가 이걸 가지고 쇼피파이나 이런 데다 판매까지 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걸 판매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는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선주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해 이 텔파백 같은 경우가 얘네들 지금 그 지난해 되게 잇백으로 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요를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하루 정해서 니네한테 주문을 받을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생산을 해서 좀 늦겠지만 너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이게 지난 한 해 매출의 10배만큼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선주문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여준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파페치라든지 네타포르테라든지 이런 패션 플랫폼조차도 지금 프리오더 프로그램들을 런칭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고나 넘버 16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펀딩 기반 선주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하고 앱 같은 경우에는요, 마치 와디즈처럼 펀딩을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디자이너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기본 자금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난 그 롯데 동탄 거기에 오픈을 했었을 때 이 넘버 16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이 샘플을 입어볼 수 있는 편집 샵이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온디맨드가 점차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이걸 도와주는 게 또 이제 그 프로모션에 있어서는 가상 쇼룸이 가능해지면서 샘플을 정말 만들지 않고도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주루나 오더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실 파이 같은 경우도요. 이런 소기업들이 이런 되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생산 공장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플랫폼 상에서 이거를 다 연결을 해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RFID 솔루션인데요. 사실 실제로 뭐 국내에서도 많은 브랜드들이 RFID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작은 기업들이 솔루션 자체를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런 K1 같은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매장 내에서 이런 포스 시스템까지 확장을 해서 이걸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물류 솔루션까지 가게 됩니다. 물류 같은 경우는 소매업체를 위해서 이제 이거를 배송이나 주문 처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에서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플랫폼 상에서 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디맨드 딜리버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신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나 솔루션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밸류체인에 굉장히 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공급망이 아예 바뀌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인데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